진격의 거인,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죠. 화려한 액션은 물론이고 등장인물들의 서사도 굉장히 탄탄한 편이라 몰입이 엄청 잘 되는데요. 저는 이 진격의 거인이 충분히 대작이라고 불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평범한 애니를 넘어 거의 예술의 경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애니메이션에서 인생 역시 배울 수 있었는데요. 설정이나 스토리에서 다양한 상징들을 발견했는데 이것들을 우리 인생에 결부시켜 보니까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인생과 결부시켜 볼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이렇게 결부시켜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신화나 소설같이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진정한 가치를 얻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일상에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진격의 거인의 설정에 관해서 이야기해볼 건데요. 진격의 거인에서 배경이 되는 곳은 국가 전체가 거대한 방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방벽의 목적은 방벽 밖의 거인들로부터 보호하는 건데요. 약 100년 전에 처음으로 거인이 나타났고 인류는 멸종할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때 3중으로 벽을 쌓고 인류는 그 안으로 도망을 쳤다는 설정이거든요. 방벽 내의 사람들이 인류 최후의 생존자들이고 인류는 과거의 역사를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통치 체계는 왕정 국가이고요. 군사 조직이 국가의 치안부터 방위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 조직은 4개 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국왕을 호위하는 헌병단, 방벽을 관리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주둔병단, 방벽 너머를 수색하고 정찰하는 조사병단,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군사학교로서 예비군인들을 양성하는 훈련병단입니다. 저는 이 설정들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했어요.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문명이 제공하는 상식, 통념, 관습, 제도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벗어난 곳에는 마치 방벽을 벗어나면 거인이라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는 상식이나 통념, 관습이나 제도를 벗어났을 때 큰 위험을 마주합니다. 이야기에서 이 방벽은 인류를 보호하는 동시에 가둬두고 있는데요. 상식이나 통념 같은 것들도 방벽이랑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호하는 한편 그 틀 안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가둬두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들이 대부분 안전하게 남들만큼 살아가려면 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져 있듯이 말이죠.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고, 그런 생각은 어릴 때나 하는 생각이고 이 나이에는 좀 이렇게 생각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매뉴얼로서 작용해 삶의 중요한 선택을 앞뒀을 때 실수를 줄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이죠. 방벽이 거인이라는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닮아있지 않나요? 또 이야기 속에서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은 병단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헌병단, 주둔병단, 조사병단 중 한 곳을 선택해요. 이것 또한 우리 삶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각 병단의 인원을 살펴보면 헌병단이 2,000명 정도, 주둔병단이 30,000명, 조사병단은 300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주둔병단이 93%, 헌병단이 6%, 조사병단이 1%입니다. 방벽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주둔병단의 비율이 가장 높죠. 현실 속 사람들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삶을 사는 비율이 높은 것처럼 말이죠. 평범한 삶을 살며 상식과 통념이라는 방벽을 보완하며 유지시킵니다. 그들의 삶이 곧 상식과 통념이라는 방벽이 얼마나 안전한지 입증해주는 증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둔병단이 우리와 같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벽을 보완하며 유지하는 것이 주 업무인 주둔병단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나태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네스라는 등장인물이 업무 시간에 동료들과 술을 먹는 것은 평화가 주는 달콤함에 취해 나태해져 열정을 잃어버린 상태를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평범한 우리들과 참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 반면 6%밖에 안 되는 소수의 비율을 가진 헌병단은 엘리트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훈련병단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들만 갈 수 있는 곳이죠. 헌병단은 우리 사회 엘리트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병단의 주요 임무는 국왕을 호위하는 것이죠. 국왕은 사회 질서와 인프라와 같이 제도권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엘리트 전문직들은 우리 사회 제도나 인프라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정말 헌병단과 닮지 않았나요? 헌병단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오만에 있습니다. 헌병단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험난한데 헌병단이 되고 나서 기득권과 맞닿아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살다 보니까 자신과 같은 엘리트들은 좀 대접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오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야기 속에서도 부패한 헌병단 선배가 상인에게 뇌물을 당연한 듯이 받는 장면이 있죠.
오만은 죄책감을 갉아먹어요. 갉아먹힌 죄책감은 도덕의 기준을 흐트려 놓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와도 정말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조사병단입니다. 1%의 극소수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정감을 제공하는 방벽을 뛰쳐나가서 거인이라는 위협을 이겨내며 미지의 세계를 헤쳐나가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곳에서 가치를 찾는 외롭고 고단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조사병단은 자원 입대를 통해 입단하게 되는데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현실 세계에서 도전적인 직업과 그 성질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생존율이 무척 낮아서 거인들에게 무자비하게 쓸려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상식과 평범함이라는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사는 삶을 거부하고 극악의 생존율이지만 도전하는 우리 사회의 소수의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병단은 성과도 없는 의미 없는 짓을 한다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데요. 무언가를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평범한 시각과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조사병단은 받는 취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악의 집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련들을 거치고 생존했을 때는 인류 최강의 집단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도전을 통한 성공 역시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될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조사병단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택에 따른 책임입니다. 진격의 거인에서 여성형 거인이 주인공 일행을 쫓아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쫓아오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동료들인 조사병단원들이 무참히 도륙됩니다. 이때 주인공은 자신이 거인으로 변해서 저 거인을 막아가지고 더 이상 피해를 줄일지 아니면 동료들을 믿고 계속 앞으로 달려갈지 고민합니다. 고민하는 주인공에게 동료들은 꼭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간절히 외치는데요.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동료들을 믿는 것이 좋을 것처럼 느껴져요. 동료들은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여성형 거인을 포박할 목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리바이 병장이라는 사람은 고민하고 있는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동료들을 믿을지 아니면 자신을 믿을지 결과는 아무도 몰랐었다고. 결과적으로 주인공은 동료들을 믿고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동료들의 계획도 거의 성공에 다다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계획은 무참히 실패했고 동료들이 정말 처참히 죄다 죽었습니다. 성과도 없었고 무의미한 희생만 얻고 돌아왔는데요. 만약 그때 주인공이 자신을 믿는 선택을 했다면 최소한 동료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었겠죠? 우리 현실 속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앞에 놓인 과제들을 치밀한 계획을 통해 극복하려고 할 때 순간 직관적으로 이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도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무엇이 정답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계획을 믿을지 아니면 나의 직관을 믿을지. 하지만 결국 선택은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정말 가혹합니다. 단 한 줌의 자비도 없이 무거운 절망감을 안겨주는데요. 방벽 밖에는 정답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그저 앞으로 달려갈 방법 말고는요.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무자비한 상황에서도 굳건히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조사병단의 책임감처럼 도전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나를 절망감에 빠뜨리는 무자비한 상황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도전을 지속하는 것이 도전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진격의 거인 속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방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의 상식이나 통념처럼 매뉴얼화된 생각이나 시스템, 제도화 같은 것들을 상징하며 그리고 각 병단들은 매뉴얼화된 생각의 체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방식은 직업으로 나타나곤 하죠. 매뉴얼화된 생각 안에서 우수함을 증명해 엘리트가 되었으나 오만함을 경계해야 하는 헌병단, 매뉴얼화된 생각 안에서 그 생각들이 잘 작동하게끔 보수하고 유지하는 주둔병단, 매뉴얼화된 생각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조사병단. 모든 병단들은 다 같은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인류의 번영과 발전이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각자의 병단에서 오만, 나태, 좌절을 이겨내며 그 역할을 다해 살아간다면 삶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번영과 풍요로 가득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진격의 거인을 보고 나서 우리 삶과 결부시켜본 저의 뇌피셜인데요. 모든 이야기에는 우리 삶과 결부시킬 만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풍요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좋은 인사이트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조사병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세상의 혹독함과 잔인함 앞에
맞서고 계신 당신의 자유와 용기를 진심을 다해서 응원합니다.